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싶죠? 아니, 언제는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이제는 또 대놓고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나섰죠. 최근에 직접 연설까지 하면서 이슈가 다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돈도 무지하게 썼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을 겁니다. 기업인이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걸 유독 문제 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머스크는 대놓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대선 결과가 나왔을 텐데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모두 철저하게 비즈니스맨들이기 때문에 각자 이익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목숨 거는 이유, 그리고 왜 하필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를 선택한 거고 트럼프한테는 뭐가 이득인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 상황부터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22일에 700만 대째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차로 처음 쓴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최근에 효율성 증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이걸 실현하면 연최대 생산 능력이 300만 대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 올해만 180만 대 정도를 고객한테 인도할 걸로 전망하고, 내년엔 20에서 30% 정도 성장, 즉 200만 대 초반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장 시기란 거죠. 이런 상황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지난 7월에 트럼프가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했고,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머스크가 본인 X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꼽히는 사람이 정치 자금까지 기부를 해버립니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정치 자금 모금 단체 슈퍼 PAC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7월부터 9월까지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기부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아예 여기에 더해서 유세에 참석해서 연설까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 어떤 것까지 하냐, 청원 서명자들을 대상으로 복권 이벤트를 하는 것도 합니다. 지지 서명자들 중에 매일 한 명을 추첨해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7,500만 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줬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대선 후보자 한 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매일 지지 서명자들을 대상으로 10억씩 주는 이벤트를 했다는 거죠. 진짜 우리나라였으면 이미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가서 10시간이 넘도록 질문과 답변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온갖 논란에 휘말렸을 겁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머스크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각자 이득이 명확하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사업에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경제적 이익이 좀 큰데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X도 있잖아요. 우주 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성공한다면 그만큼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요. 주식이나 명성 이런 것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 스페이스 X는 이미 나사나 미국 국방부와 일정 부분 계약을 맺고 있긴 합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을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잘 보여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되면 머스크는 테슬라나 스페이스 X한테 유리한 보조금 내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친기업적 성향으로 유명하면서 동시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즉 기업은 좋아하는데 여기에 특히 미국 기업이 잘 되길 바라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걸 본인 업적으로 내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머스크는 이걸 이용하려는 거죠. 이 외에도 법인세 인하라던가 세금 감면 같은 걸 추진하기도 했고, 이런 정책이 도입되면 머스크는 회사 운영 측면에서도 이득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크게 보자면 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머스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가 보면 외교는 기본적으로 극단적인데 어떨 때 보면 엄격해 보이면서 본인이나 미국한테 유리하거나 이득이 되는 건 적극적으로 밀어주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미국이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대신 미국 기업들이 진출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거나 IRA 같은 걸 완화해서 기업들이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같은 것도 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이득 볼 게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환경과 에너지 관련 규제인데, 이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전기차를 싫어한다, 이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바이든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모으는 정치적 발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친기업, 자국 우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기업이 이득을 보는 쪽으로 모든 걸 틀어버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도 미국 기업이니 당연히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트럼프는 환경 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계속해서 고수해 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보면 내용
내연기관차한테 좋고 전기차한테는 안 좋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에너지 저장 사업 측면에서 보면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테슬라는 더 적은 규제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이라던가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시장 선점도 그만큼 빠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 관련 규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를 위한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노동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머스크와 잘 안 맞았습니다. 왜냐면 바이든은 노조가 있는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나왔는데 정작 테슬라는 노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는 노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을 원하고, 트럼프 정부는 노동 관련 규제가 완화될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머스크 입장에선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기업인이 대놓고 정치인을 지지하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와는 살짝 결이 다른데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기업인이 정치인을 지지해서 이득을 본 사례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보면 19세기 말에는 앤드류 카네기가 철강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당시 철도, 교량, 건물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철강을 납품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봤고요. 그래서 카네기도 이 당시 공공인프라 건설에 우호적이고 이런 걸 추진하는 정치인들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철강이 미국 내 주요 철강 공급자로 자리 잡기도 했고요. 20세기 초에는 존 록펠러가 석유 산업에서 굉장한 이득을 봤습니다. 스탠더드 오일로 석유 시장을 독점할 때 이 당시 당연히 이런 독점을 막으려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추진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정치 로비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후원하면서 규제 완화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당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독점을 규제하지 않고 스탠더드 오일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고, 결국 이 당시 미국 석유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GM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많은 로비와 정치적 지원을 합니다. 정치인들하고 협력해서 수입차 관세를 높이는 것과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촉진했고, 이 당시 결국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외에 군수 사업 같은 것도 정치적 후원하고 굉장히 많은 게 엮여 있어서 정치인 로비 활동이 국방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미국이 괜히 로비의 나라로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거죠. 자, 그럼 머스크 입장에선 뭐가 이득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이득인 걸까요? 이것도 공평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 업적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북 정상회담도 본인의 최고 업적이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서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경제 대통령, 혁신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뭐가 됐든 미국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거라서 중도층이나 젊은 지지층도 포섭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선거 자금 지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대선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덕에 말도 안 되는 선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동시에 X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트럼프 지지 메시지라던가 선거 유세 소식 같은 걸 직간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지 세력 확장. 말 그대로 머스크는 일반 대중들한테 친근한 혁신자로 통하기 때문에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흡수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왜 머스크는 하필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를 선택한 거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 바이든은 전기차를 그렇게 밀어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테슬라가 바이든 정부로 인해서 난감했던 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긴 했죠. 그런데 이 혜택이 미국에서 조립된 차들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된 기업에 유리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하고, 실제로 GM이나 포드만 봐도 바이든 정부 보조금 혜택을 꽤 받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이걸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오히려 더 난감한 상황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었는데 중국을 아예 대놓고 견제해버리니 중국 배터리도 마음 놓고 못 쓰고 중국하고 협업도 마음 놓고 못한 거죠. 여기에 제조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했잖아요. 한창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하는 와중에 중국 배터리를 못 쓰고 공급망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고 하니 국제 공급망을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했던 머스크와는 상충되는 게 많았던 거죠. 트럼프는 오히려 규제를 줄여서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하니 이게 머스크 입장에선 맞았던 거고요. 여기에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긴 했는데 이게 테슬라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경쟁사들하고 협력하는 걸 중점적으로 밀어줬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테슬라는 어차피 자체적인 충전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기업들 배불려주는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은근 바이든이 머스크를 무시했던 일도 많습니다. 당장 2021년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차 정상회담에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했던 사례만 봐도 그렇죠. 전기차 정상회담인데 테슬라가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머스크 입장에선 트럼프가 재임 당시에도 기업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정책 방향과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하니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되든 전기차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